지난 5월 김정은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발칙한 영상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어요. 길지는 않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파괴를 하겠다. 뭔가 꺼내는 것 같아, 먹물. 어머나 어머나 저런 일이 있어 진짜. 먹칠을 하는 거네 그야말로. 저건 어떻게 닦지도 못하잖아요, 먹물은. 새 조선의 대청소는 대청소? 시작됐다. 뉴 조선. 개혁개방의 새 조선. 제목은 평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인데 이 영상을 만든 집단 이름이 새조선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씨 일가의 이 추악한 흔적들을 대청소하겠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죠. 저 영상이 촬영된 곳은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부네요. 북한 내부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새조선이죠. 비석 같은 거는 뭐냐면 김일성이 다녀갔다던가 현지 지도를 했다는 그런 전적지 그런 표시예요. 여기 금방 이제 김일성이 와서 김정은이 와서 이 연필을 찍고 순실동 뭐 잘했어 하고 딱 사인 하나 해줘도 이 연필이 진짜 천년 기념을 되거든요. 역사 기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에 가서 이 먹물을 뿌렸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먹물을 뿌린 사람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요. 그 집안 내놓고 뼈다귀집 뽑아가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액션은 조금 자제하시고. 방금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막 내가 형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북한에는 당의 율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헌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초헌법적인 그런 규범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혁명사족비, 표식비 이런 것들을 결사옹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옹위라는 그 뜻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말도 보게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대사관 이사하다가 이제 뭐 초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서 이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런 영상들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어디 뭐 조선족들이 사는 집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연출. 저런 영상도 보면은 뭐 비석을 이거 새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 영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비석이 생긴 표식비 혁명 뭐 표식비 이게 생긴 지도 좀 오래된 이런 흔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 야외에서의 어떤 공개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메시지가 그 비디오에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세계적으로는 Anti North Korea, Prevent Wrong, 그러니까 나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는 이런 기관들이 항상 있지만 이 뉴 조선은 안에서 이 비디오를 보냈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는 외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걸 그런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나오려면 외부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인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이걸 더 큰 메시지를 언더라이닝 하는 거죠. 이게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보통 저런 거 혼자 찍으려면 바닥에 두는데 약간 높이는 맞춰져 있고
만약에 2인 이상이라면 와 이건 진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라는 건데. 북한은 산에 사람 많이 다녀요. 일단 첫째, 우리나라처럼 산에 사람이 없지 않고 대부분 산에 뭐 약초 뜯으러도 가고 나무 뜯으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그러네. 저기 비가 있으면 대부분 그 주변은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동인구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저걸 백주대낮에 했다면 혼자 있을 것 같진 않고 주변으로 이렇게 망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했다면 망을 보게 해서 돌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꾹꾹새 소리를 내서 이제 망을 보고 있다 신호를 주니까 그때 이제 누군가는 찍고 누군가는 가서 먹물을 뿌리는 이게 조직 체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몇몇 정보기관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내에서 찍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조작 없는 진본 영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대단한 건 북한 정권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새 조선을 찾으러 들 거예요. 이게 영상이 공개된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떠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첩보에서도 북한이 새 조선의 흔적을 찾거나 새 조선을 검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새 조선들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장담컨대 이 새 조선이라는 곳이 또 하나의 영상을 아마 곧 올릴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을 잃은 거죠. 그러네. 그만큼 파격적인 영상이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야. 새조선이란 거, 저도 이제 이제 강령 선언문을 봤어요. 네네, 맞아요.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김씨 부자 세습 때문에 그렇다. 맞아. 김씨 세습 타도예요. 특히 지금 척결상 1호는 명확하게 김정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청탁병탄이라는 표현 한자를 썼어요. 이거 중국 유교 말인데 청탁, 말던 발던 흐리던 병탁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혁명은 나와 반대를 했어도 우린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어설프지 않다.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자층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텔리들이 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새 조선. 뭐 이거 요거라고 그래요? 뭐 CIA라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촌스러운 그게 아니야. 아까 우리 N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시그니처한 게 이 N자의 낙서들을 보면은 북한 엠베시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거죠. 오. 진짜구나. 저 N죠. 그 캐피탈 N은 그 뉴 조선의 N의 그 아이코닉한 시그니처고. 약간 옆으로 보면은 Z 같기도 하다. 조로처럼. 그렇죠. 아까 CIA처럼 하나 쓰고 하나 밑으로 또 썼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올린 건 J고 조선에 네. 이렇게 왼쪽으로 간 건 뉴의 N이에요. 그렇게 해서 N을 만들었구나. N을 보면 딱 누가 봐도 거기서. 딱 N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아이코닉한 우리 뉴 조선을 다 이제 전파하는 거죠. 먹물을 이렇게 비석으로 던지는 그 심플한 영상보다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의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크게 말해주는 거예요. 해외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아서 야 우리 오늘 낙서하러 가자. 대사관에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그 낙서에 보면은 No Three Kims, No 김정은 꼭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No Three Kims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 씨의 세대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김정은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라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자기가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새조선 홈페이지, 일명 홈페이지에 무언가 하나를 올렸는데 문건이에요. 근데 북한 내부의 깊숙한 관계자, 북한 내부인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문서로 보이는 문서들을 올렸거든요. 경혜한 원수님께서 주최 2014년 1월 8일에 비준하여 주신 문건. 최근 식인 범죄 실태를 검토 분석한 인민보안부의 보고, 대책 보고 문건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한데 배급이 되지 않아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 일부가 결국 이제 가족의 어떤 인육을 먹거나 혹은 인육을 먹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범죄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글씨체나 아니면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보고서
어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북한 말. 예를 들어서 주체 몇 년을 쓴다는 건랄지. 아니 아무리 뭐 굶주림에 시달린다 해도 전 이것만큼은 지금 이 시점에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는 믿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에서 왔잖아요. 네네. 2097년도부터 탈북 시도해서 2007년도에 도착했거든요. 10년 만에. 없지 않은 소리예요. 계속 들렸댔어요, 시장에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 내부 문서와 그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글씨체도 북한 내부에서 쓰는 그런 총봉체를 썼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진위 여부를 무슨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 좀 한 가지 어설픈 게 뭐가 있냐면 첫 문장에 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예, 근데 이게 뭐 북한의 국가 문건에는 정확히 조남이라는 그렇죠. 소위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국가 그 문건의 그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걸 봐서는 조금 좀 어설프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의 기술은 느껴져요. 저도 이게 한 30년 넘게 이제 문건 가져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언론이든 뭐 연구기관 그러겠네. 하려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에 아주 조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가짜라 그래도 A급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용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봤거나 이런 원본에 가까운 거를 보고 북한에 이런 거에 종사했거나 관여했던 사람이 만든 그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게 2014년 1월 8일인데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에요. 근데 김정은이가 생일날 지금 뭐 식인 사태에 대한 뭐를 이렇게 굳이 비준해가지고 문건을 내렸을까 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문서가 지금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저희가 또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 거는 기자가 취재를 거의 완벽하게 해가지고 거의 뭐 문건을 입수해가지고 그대로 했다. 그런다고 그걸 그대로 달달달달 있는 팩트를 다 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취재원이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몇 개의 팩트의 날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틀리게 넣습니다. 취지는 분명하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약간 김정은과 좀 연관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엿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가짜는 상관없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정보기관도 이거 진위 여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미 공론화가 됐어요. 아, 북한에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시신을 먹는 거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혁명을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 위에 있는 펭귄들이 다 이제 무서워서 못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네. 누가 하나가 용기가 나가지고 퍼스트 펭귄 뛰어 들어가면 와르르 다 뛰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퍼스트 펭귄은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범고래가 밑에 있을 밑에 물개가 있어.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지금 뉴조선이란 움직임이 뭐 진짜든 가짜든 그것이 상관없이 이 꽉 찬 기름 탱크에서 불을 탁 붙여주는 불쏘시개 역할만 해주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 조선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조직. 이 새 조선이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이 조직이 바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 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영석 상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예,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한겨울에. 성 변조도 안 하고. 예.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된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을 오늘 오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속이 시원하다. 이야, 김정은은 보고 좀 떨었겠는데? 자유조선은 해외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김정은 활동 조직인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그거를 국제적인 충격을 좀 안겨준 이런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세조선의 어떻게 좀 뿌리 조직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안에서는 세조선이, 바깥에서는 이 자유조선이 좀 줄탁동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놀랬지만 확실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네. 다른 영상보다 이 초상화를 깨는 부분에서 그렇죠. 가장 놀랐어요. 놀랐어요. 큰것 같아요. 아직도 놀래요? 아니, 왜냐면 불이 나도 끌어안고 나와야 되는 게 초상화인데 그걸 좀 까잖아요, 바닥에다. 2019년에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영상이 이렇게 그렇죠. 나왔거든요. 유튜브에. 그걸 본 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밖으로 나와서 그냥 발랑발랑거리는데. 그래요, 벌렁벌렁. 와, 지금 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잠을 못 잤다니까요. 지금 유 대사님 심장 괜찮다. 전 심장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렁벌렁거려요. 순실님이랑 유나 씨 반응은 사진을 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거를 맞아요.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깨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일을 했는데 이제 대사관이라는 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공간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에 있어도 어느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빌딩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내부에 누군가 관계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소윤석이라는 저 같은 국에 있었거든요. 나와. 고맙게. 가만 있어.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야, 너 괜찮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 죽을 기회밖에 없수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크리스토퍼 한을 빨리 스페인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스페인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 뺏겠다고 그러고 새 정부 세우겠다고 그러고. 근데 고맙게도 또 국제사회는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이고 싶겠죠. 아마 찍혔을 것 같아요. 이 김정은에게 찍힌 건 이미 전에 찍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조선이 그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은 따로 있거든요. 김종남이 암살된 직후에 그의 아들 김한솔이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SOS를 날리거든요. 그때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구출해냅니다.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I also dream of unification.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생각도 너무 멀쩡해. 아, 충격이야, 충격. 남의 나라 공항에서.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아까부터 당장 떠나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행입니다. 일단 네덜란드로 가면 됩니다. 부디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빕니다. 항상.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그 자유조선이 사실은 그 전에 김정남에게 망명정부, 임시정부의 수장이 돼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경이 그건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딱 했는데 아직은 사실은 장남은 사실 김정남이거든. 그다음에 김정남은 너무 멀쩡한데 자기는 이제 폭군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을 갖다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당시에 완전히 경쟁자로 느껴지는 거죠. 정변이라도 일어나면은 김정남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암살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김한솔의 목숨을 이제 구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추측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 목표가 결국은 옛날에는 김정남 세워가지고 북한의 정변을 일으켜서 김정은 몰아내고 거기다 뭔가 이제 개혁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김정남 대신에 그의 아들이 김한솔을 내세워가지고 같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솔이 정말로 새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는 걸까요? 제 생각에 북한에 정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잠깐 일시적이더라도 김한솔이 리더가 될 수는 있다고 그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전혀 주민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리더로 나서는 것보다 그래도 백두혈통이라는 그렇죠. 설득력이 있겠고 뭐 그리고 뭐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고 뭐 똑똑하고 소감형이다. 네, 그리고 뭐 바램으로서는 이제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의 리더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교육, 리더십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이더라도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뭐 세습의 신물이란 북한 주민들이 다시 김한솔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군부에 의해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 자체가 지금 세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와야 된 이런 종국을 빨리 하루빨리 수습하고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안종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군부에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김한솔을 내세우는 게 그 백두 혈통이라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워낙 그 백두 혈통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정통성으로 인식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건 이른바 혈통에 의거한 통치에 대한 반발인데 그걸 위해서 또 다른 백두 혈통을 데려온다라는 건 사실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자유조선에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유조선 뭐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어떤 이 단체, 뭐 작은 규모지만 조직이 있다라는 거는 충격적인데 앞으로도 이런 게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존했던 반북 단체가 북한에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정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정당이요? 정당이 자유민주정당이요. 북한 당국이 이거를 홍보에 활용을 해요. 실제로 누군가가 자유민주정당을 창당하려고 했고 검거가 됐고 이건 처벌받았다라고 주민들에게 만약에 또 다른 시도를 하면은 이런 후과 결과가 난다는 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교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제재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목 화물을 실종하는 과정에 알되는 10여 명의 불순분자들과 국가 정보군무를 꾸미면서 미쳐나지다가 인민의 위험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 맞는 교사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네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날뛰는 무성인 혁명의 원수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치게 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한번 10명. 대단한 사람들이네. 초기 이제 수립 단계에서 발각이 됐고 이제 처형이 됐다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거든요. 저건 나오는 거고 저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단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헌법을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때도 굉장히 많은 비합법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생적으로 생긴 정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제법 뭡니까 강령도 좀 갖췄거든요. 근데 저 강령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다. 비밀 조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상당히 초보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분들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해야 돼 뭔가를. 그런 식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함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명칭 자체도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권력자들, 주민들을 엄청 못살게 굴고 착취를 강하게 하고 위로는 엄청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암살도 하고 그리고 변사또 막 이런 사람들 같은 나쁜 사람들 그렇죠. 찾아서 암살을 하고 또 뭐 집에 뭐 방화를 저지르고 이런 일을 흔히 했거든요. 있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네, 뭐 하다못해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어떤 누가 와서 어디서 보아하니 칼침을 맞아 죽었는데 칼을 맞은 것도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앞뒤에서 여러 명의 여수하고 칼질을 했는데 상처도 깊지 않대. 상처가 일전이 넘지 않는데 근데 누구도 와서 말린 사람이 없고 간섭을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 하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런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체제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싹 바뀐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은 민심이 떠난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현대판 홍일동이 있긴 있어. 그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홍길동 생각하겠다. 최근에요. 그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하는 그 외신 기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면서 꼭 추가돼서 이렇게 붙는 게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다.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뭐 북한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몰리는 듯한 참 굉장한 어떤 불안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놔두면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까딱하면 오기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리설주 주해까지 인민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닐까? 체제가 붕괴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김정은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 전승정 기념 열병식이 열렸는데 네. 김정은이 거기에 뭔가의 해법을 찾은 것 같은 영상들이 포착됐거든요.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닌데요? 군견까지. 가지가지 한다. 이에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형의 붉은 칼로 무자비하게 쳐갈길 소저의 의지 서리뻘치는 데요. 이야, 쇼단체 같다. 쇼단체 진짜.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세파트 막 단체로 오고 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위 진압 부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군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시위 진압용 특수부대 혹은 특수경찰의 목적으로 김정은이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 안전성 종대 중에 일부로만 등장했고 군견 몇 마리 데리고 존재감 없이 열병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앞에 방패를 들었고 헬멧을 들었고 인원도 커졌고 군견도 더 싸나운 맹기원들이 더 많아졌죠. 이름도 따로 소개됐어요.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아 이거 시위 진압용 부대로 보인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부대의 위상이나 규모와 특성이 확연하게 확대되고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대 행진할 때 이제 북한 아나운서 멘트가 나왔거든요.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는 원수들에게 혁명의 붉은 칼을 쳐갈길 서리빨 대요. 이러면서 이제 방패를 들고 가고 셰파트를 끌고 가잖아요.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위에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해봐라. 그럼 우리가 시위 이렇게 방패와 셰파트로 풀어가지고 진압을 하겠다. 서리빨 대요. 보여주는 거지. 근데 진짜로 뭐 저렇게까지 대규모 부대를 이끌지 않아도 충분히 북한에서는 시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시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대규모 시위는 없었더라도 김정은이 굉장히 뭔가 위협으로 느꼈던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도 이 공개화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에 김정은이 이 문수거리 류경원을 현지 지도하러 가는 길에 향나무 아래에 탄창이 가득 찬 기관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발견돼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었고요. 2015년은 김정은이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비행장 확장 공사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안내소 천장에서 북한 광선에서 사용되는 폭발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된 일도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정보기관들이 추정하는 것은 김정은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많게는 26번 있었다. 라는 집계와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최근 들어 부쩍 경호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일단은 경호하는 인원을 대폭 늘렸어요. 뭐 옛 소련 KGB 출신 인사 10여 명을 고용해서 호위사령부 훈련을 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장이 큽니다.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은 이 경호원들을 대동에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됐었죠. 백두혈통에 지금 3대 세습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서현경 씨처럼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일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나는 가늠하자면 그거 아니야? 드라마 많이 본 곳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접경지역? 드라마는 접경지역이 드라마를 많이. 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접경지역도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44.6%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의외로 접경지역보다 평양에 살았던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높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아니 이거는 평양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학력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경험한 세대, 또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높았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외교관들도 있고 네. 또 해외 일꾼들도 또 해외에 있다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체제와 문제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정은 초반에 올라왔을 때 사실 제일 반대되는 그 마음을 드러냈던 세대가 사실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학,理科대 이런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부정적인 퍼센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김책공대 학생들은 막 집단적으로 쟤 군대 갔다 왔냐, 쟤 누구냐, 막 이런 반항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김정은을 퍼부대 내려보냈어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북한이 2년 했다고 후라이를 치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지도자 자리를 올려놓다 보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퍼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그때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거죠. 여기서 근데 그 우리 이만갑의 비공식 북한 전문가인 김종민 씨한테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어느 부류 세대가 그러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까요? 일단 뭐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있죠. 어른 세대가 있고 어린 세대가 있고. 나이대를 얘기해봐, 나이대. 주류가 한 30대? 30대! 30대 분들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그러니까 보다 좀 더 아래로 낮추시죠. 오, 20대? 이른바 이제 MZ 장마당 세대인데 장마당은 장사잖아요.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 자기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요. 내가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난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또 이 역시 또 장마당 세대 맞죠? 네, 전 당당한 장마당 당원이고요. 장마당 당원이요? 자랑스럽습니다. 노동당보다 세요. 근데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북한 인구의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MZ 이전에도 그전 세대가 사실 장마당 세대는 1997년,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아주 본격화된 게 지금 MZ 세대들이고 이 사람들은 국가 지금 말하는 배급 체제가 무너졌다? 옛날엔 그랬거든요. 나라에서 먹여 살려준다는데 먹여 살려주질 않네?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할 일이 없는 거죠. 맞아요. 배급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방해만 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가 만약에 지금은 20에서 25%인데 여기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봐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부터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쓴 돈 16억 달러가 됩니다. 이 16억 달러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환산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4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세상에. 이 탈북민들이나 특히 MZ 세대가 보기에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식량난이 만성화되고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나이든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삶의 어떤 경험으로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김정은 체제에서 이제 4대 세습까지 지금 김주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MZ 세대도 역시 생각하게 될 게 공정과 공평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금수저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특권 계층이라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고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부르짖는데
지도 체제나 정치는 가장 봉건적인 형태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이 김주애에 대한 어떤 4대 세습에 대한 반응 이게 또 앞으로의 어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걸 김태훈 씨가 짚어주셨어요. 김주애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전체 평균치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김주애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무려 37.4%가 김주애에게 승계돼도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김주애한테까지 승계하는 건 좀 아니지라고 응답한 응답이 44.4%. 북한의 MZ세대들은 달랐어요. 54.9%가 김주애 세습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 평균보다 무려 10%포인트가 훨씬 높은 부정적인 응답이 20대에서 나왔다는 거고, 만약에 김정은에게 유고가 생겨서 김주애에게로 4대 세습을 시도하려 했을 때 북한에 있는 전 지역의 20대들은 과반 이상이 김주애한테 이건 아니지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차제에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소요사항이나 아니면 민심 위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죠. 이 탈북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김정은 정권 집권 이전에 탈북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백두혈통 세습의 50%가 긍정이다. 그래요? 놀랍게도.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탈북하신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52.8%. 이게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결과를 보기 전과 결과를 본 후에 어떤 아니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투표해서 이렇게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로 되는 걸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북한 주민들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작년도까지 북한에 있었잖아요. 김주애에 대한 그 신격화가 어떻게 작년까지? 처음에 딱 부상할 때 제가 좀 느꼈던 소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TV를 끄요 우선 보기 싫으니까. 저 김정은도 앞으로 후대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계속 이 왕권을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꼭 유지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내 딸 등장하면서 나는 왕권 포기 안 한다. 37.8%의 무슨 찬성 투표율이 나왔다 하는 게 여기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무슨 기대가 없거든요. 기대가 없어서. 최근에 이런 북한 주민들의 화를 더 북돋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 보시죠. 5월 14일입니다.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 현장입니다. 80층 살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차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함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애를 어른같이 해놓고. 어머. 하이힐까지. 힘이다. 정말요? 나 깜짝 놀랐어. 똑같아가지고. 한국식 시술은 절대 안 돼요. 입지 못하게 하는데. 자신과 모의한다는 대대방출하지 하고 지혜를 역겨운 대대방의 오산까지 그대로 흉내내며 제가 지난해까지 있을 때만 해도 유례 없이 그 선대들 대들보다도 더 계속 정치적인 대규모 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저런 행사들이 열리다 나니까 우리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오지 좀 마라 제발. 필요 없어. 인탕 필요 없어. 오지 마라. 이렇게 돌격대들 이렇게 이사같이 전위거리 이런 거 행사할 때에는 그거 절도 북한은 항상 이 절도 조직 규모 이런 거를 세계에 과시해야지 뭐 마치 이렇게 단합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위거리 준공식은 북한 정권이 청년들이라든지 심지어 또 대학생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은 그러한 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 내에 지어진 것이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몇 채 지어졌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북한 정권의 아파트 건설을 과시하는 이런 선전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건설에 지원을 해서 1년 만에 전이거리를 준공했다. 그 자리에 미래 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주애를 대동하면서 후이수루에 등장시킨 거죠. 수루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제 TV에 나오는 청바지조차도 모자이크 처리할 정도로 이제 통제가 좀 심한데 아니 혼자 저런 옷을 입고 또 주애가 저런 옷을 입고 나오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입고? 그러니까 만 11살짜리가 저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게 상당히 좀 약간 그 인지 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보기엔 좀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게. 북한에서 지금 그 김주의 나이 또래 애들은 때 자들자들해가지고 굶으면서 있을 텐데. 농촌 전투 나가고. 옷도 뭐 저런 옷을 언제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그냥 추우니까 껴입고 그냥 어디서 주워서 입고 그럴 텐데 저희 나랑 나이 같은 쟤는 백두혈통이란 이유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 진짜 반발심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의식이 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속단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저거는 다 연기라고 생각해요. 연기라? 완전 연기. 저게 짜인 각본이 항상 있거든요. 장군님 오실 때쯤에 촬영할 때 이렇게 이왕이면은 좀 눈물 좀 흘려볼 만한 사람들로 앞줄에 이렇게 세워놓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감정 기복 세레더라고. 패대한 김정은이한테 감동을 줘야 우리한테 평가가 들어온다. 이런 연기자들을 느낌이거든요. 연기자네. 그래서 좀 열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앞세워놓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린 친구한테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야, 어떻게 눈물이 다 그렇게 나오더냐. 그래서 내가 칭찬하는 척으로 얘기하면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빨리 오던가 빨리 뭐 어떻게 하던가 새벽 3시부터 그 열 맞추고 준비하고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화장실 가야 되는지 조금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장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한테 노래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제발인데 옥수수라도 좀 주고 그냥 평양에서 그냥 앉아서 다 어차피 이렇게 앉아서 그냥 다 이렇게 해먹는 거 오지 마라 이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저는 부대 현지지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김웅정일 때. 잘하지. 어떤 표정이야 사랑받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해야 돼? 이거만 사랑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장군님 갈 때는 그 온도까지 뛰어 올라가야 돼요. 빨리. 그렇게 자체 뿌리고 나 먼저 가서 장군님! 하면서 바퀴짜리라도 불어. 장군님! 바퀴짜리? 불어! 그래야 만약에 거기 보이지도 않는 앞에 있어 바퀴짜리. 장군님! 이것만 곳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바퀴짜리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우는 거죠. 아니 근데 현경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다 겪었던 일이라서 진짜? 북한에 있을 당시에는 나도 장군님 한 번만 약간 우리 학교 와줬으면 그렇지, 좋겠다 그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약간 어떤 사람일까 좀 하도 신격화를 당한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너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있어서 너무 약간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이거리에서 막 지금 윤아 씨나 아니면 형님이 하셨던 것처럼 막 열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장군님 속으로는 김정은이 무슨 또 집권을 해. 장군님 김주애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싫다는 거지. 나는 마음이에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인식조사 결과 나온 그러네. 거잖아요. 맞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이 MZ세대들이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을 바닥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이거 식량 배급 문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 있는 주민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2000년대 이전에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탈북민이 62.2%였습니다. 배급을 못 받죠. 전인데.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그게 이제 72.2%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배급 시스템이
작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유의미한 데이터인 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북한 체제 내 자본주의적 섹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문제는 뭐냐 여기가 커지잖아요. 이만큼 이제 충성심은 줄어든다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배급이 없다라는 거 이거 김정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자신이 직접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걸 그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열린 조선노동당 정치국 학대 회의에서는 지방에는 생필품조차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김정은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 나무 없는 거 보세요. 나무 없어요 이제는. 똑같이 지금도 이러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니까 상황이. 지금 내가 올 때 이렇게 살았거든. 18년 전에. 이것도 좀 난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한 60년대 뭐. 저 보세요. 주택가도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엉망골목이라고. 야, 저 차는 뭘 태우는 거니 진짜? 저 북한판 하이브리드예요 목탄차. 뭐야? 나무 떼서 다니는 거예요. 차가 저러고 간다고? 네. 버스도 그래요, 버스. 근데 저 지방의 대부분 모습이 저래요. 그래도 오히려 지금 막 보니까 더 심해져요. 오히려 후진합니다. 그땐 그래도 산이라도 이게 나무라도 있었는데 이제 나무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김정은이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지방 살리기 뭐 20승 10승 정책 하면서 막 내놓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지방이 열악한 거 김정은이가 알아요. 그래서 뭘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나라가 거진데 뭘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예, 지금 날 뿐이에요. 그리고 뭐 심각해요. 선물집 해가지고 준다고 이런 거 나오죠. 어머. 그 선물집 해봤자 아유 골치만 아파요. 관리해야 되지. 야야야, 나는 야 하나원이 나올 때야 10층 준 거야. 막 울고불고 해서 하나원하고 연결해갖고 2층 받았어요. 야, 내가. 아파트 사는 건 불 안 나올까 봐. 왜? 불 안 나올까 봐. 좀 줬는데 10층 준다는 거 너무 좋아. 나한테 얘기를 해요. 10층에 올라가면 전부 뷰도 조용하고 좋고, 이런 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싫습니다. 나는 2층 주시오. 그래갖고 여기 관리사무소 해가지고 2층 받았잖아요. 목이 좀 깨물렸겠네요. 목이 지금 떠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 소리에 신경질 나더라니까. 아니 장관님 좀 배려를 해주셔야지. 그때는 장관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물안 이제 나올 작동 안 하니까 또 물도 오죠. 잘 안 나오니까 모터가 안 나오니까. 아마 타월민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배급을 받을 때 몇 층을 받는데 한국은 10층이든 뭐 11층이든 물이 잘 나오고 미국 엘리베이터 잘 되니까 시장 경제는 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념, 무슨 사상,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를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가 된 게 아니라 빵이 없어서 붕괴된 거고 일단은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당을 펼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원시적인 이제 그 시장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들 구성원들 가운데서 사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반 국영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되거든요. 국영 경제에 활동했던 비율이 23.5%, 그리고 그런 반면에 사경제에 활동하신 분들의 비율이 37% 역전이 됐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소련이 마지막에 그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시장 경제를 어설프게 도입을 했다가 죽도 아니다 밥도 아니다 하다가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이걸 봤을 때 슬슬 북한
경제도 국가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거죠, 솔직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배급을 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 배급을 못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자력갱생하지 먹고 그렇죠. 살아. 그거 하면서 시장이 좀 펼쳐지는데 그 시장에서 벌이가 여기보다 낮거든. 그럼 젊은이가 어딜 가고 싶겠어요? 노동당에 입당하겠어요? 아니면 장마당에 입당하겠어요? 장마당으로 가지. 장마당이. 그러니까 애들의 그 선호 자체가 달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그쪽에서 봉급 받아야 얼마 됩니까? 3,000원이요. 사탕 하나 못 사. 그쵸. 그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정말 팍팍 돌아가거든요. 라고 한다면 선호가 확 달라지는 거고 결국은 북한 내에서의 두 섹터 사이에서 사실은 이쪽 배급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 오히려 더 승하고 있는 상태다. 진 교수님이 딱 지적하신 지점이 인식보고서에서도 검증이 되는데 김정은 전후로 배급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심리가 리버스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김정은 집권 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 배급제를 더 선호했어요. 네. 인식조사 결과.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배급제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밀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 세대에서도 여전히 5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배급제가 더 좋다라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능했던 시절에 그 기억이 있는 기억이 거죠. 있어요. 있어서. 배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서형경 씨 같은 북한의 MZ세대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배급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배급제에 대해서 코숨을 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배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던 50대 이상은 배급에 대한 추억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네. 아예 딱 끊겼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 아빠는 뭐 배급 이런 걸 뭐 경험을 못 해봤대요. 그래서 뭐 저희 아빠가 그 대학생 때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뭐 시험을 2번 봤는데 뭐 2번 다 떨어지고 나서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딱 접어두고 이제 그때부터 밀수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 입당 3,000원, 월급 3,000원 받는 것보다 그렇지. 밀수고 위험수당이 있더라도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는. 그러니까 사경제가 좀 더. 네. 뭘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아이 조사를 안 돼. 직접 다녀와야죠. 잠입 수자 정도는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장관님 내부에 적들이 많아. 이 자리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져가. 당연히 이제 통일부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뭐로 밥 벌어 먹고 사느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렇죠? 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재밌는 건 2000년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장마당이죠? 라고 응답한 사람이 44.7%로 1위였어요. 나도 장마당. 그런데 최근에는 14.4%로 4위였습니다. 그러면 장마당을 능가하는 다른 경제활동들이 1, 2, 3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3위부터 볼까요? 3위 17.5%가 나는 이걸로 북한에서 돈 벌고 살았어요. 3위는 농사. 배거리 장사. 아하. 배거리 장사. 아하.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유통업. 유통이죠. 유통업 정도인데 이 대거리 장사를 대넘기 장사라고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넘겨주는 맞아요. 일명 우리로 치면 유통업인데 그 중간에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맞아요. 근데 네. 약간 위험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뇌물도 줘야 되고 뭐 부정부패도 있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 대거리 장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종민 씨. 예. 2위는 뭘까? 2위? 예. 예전에는 그 가발 같은 거 많이 좀 자영업 아니에요? 가발 같은 소리. 자영업. 자, 생산. 가발. 자기 마당에다가 그 채소 같은 거 심어가지고 파는 거 텃밭. 그건 나는 그렇게 장마당에서 안 해. 가지. 상업농업. 배거리 장사 3위잖아요. 예. 여기 뭐냐면 물건 유통하는 거래요. 그렇죠.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물건 가져오는 거겠지. 어디서 가져와? 밀수한다고 했나 아까? 밀수? 정답 밀수. 밀수? 정답 밀수. 역시. 자, 지금 아직 1위를 공개 안 했습니다. 지금 저 이만걸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1위는 뭘까요? 엔터테인먼트? 하면 제가 하고 이제 뭐 아니면 곤충 같은 거 파나 그 뭐 옛날 달팽이 뭐 만들어 뭐 키워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뭐예요? 빠밤 기타. 또 기타? 그밖에. 기타 등등. 이 설명은 그밖에. 통일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영구 장관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는 우리가 연주하는 기타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거리라든지 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수익은 예를 들면은 텃밭 이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 가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곡물을 농장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정권이 그렇죠. 많이 가져가고 또 군대로 많이 가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주민들에게 농장원에 배분되는 것은 불과 한 1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게 되죠.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개성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개성을 방문을 하니까 집단 농장에 있는 옥수수는 키가 1m라고 한다면은 집 안에서 자라는 옥수수는 그보다 3배, 4배가 돼가지고 담 밖으로 보인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서는 생산성이 자기 게 아니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텃밭이라든지 집에서 기르는 그 옥수수는 굉장히 크게 자란다고 하는 거죠. 걸음도 곧바로 줄 수 있고. 예, 북한 주민들이 결국은 텃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고 또 남는 것은 장만하게 판다. 그래서 지금 김진 기자님께서 보여주는 이 텃밭이라든지 밀수라든지 대거리 장사 이 모든 것들이 북한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장마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새로운 현상들은 북한 내부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시장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함의는 예전에는 장마당이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지금 기타라는 항목이 그러니까. 1위라는 것은 자기들이 다양한 돈벌이 생활 수단을 개척하고 만들어서 직업도 다양해지고 돈벌이 수단이 다양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개방만 안 된 거지. 사실은 이 안에서 가생적인 자본주의와 자영업이. 시장과 자영업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매우 흥미롭죠.